그때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펜타곤에서 총망받던 미국 엘리트 장교들이 줄줄이 전역하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마, 나 미국 국적 포기할 거야. 북한과 단 60km 김정은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위험 지역에서 미군 여성들이 줄줄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치입니까? 주한미군 장교 73%가 복무 후 한국 정착 희망. 도대체 한국이 그들에게 무엇을 한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레베카 밀러, 애리조나 공군기지 사이버 보안대위였습니다. 27살,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엘리트 장교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사막을 달리고 있었어요. 애리조나의 건조한 공기가 폐를 채우는 그 순간까지도 제 인생이 곧 180도 뒤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밀러 대위, 긴급 소집이다. 부관이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애리조나 기지에서 긴급 소집이라니.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군 장교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대령이 들어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펜타곤 직속 명령이다. 여러분은 48시간 내에 한국 평택 기지로 출발한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북한 바로 옆 나라 아닌가요? 잠깐만요. 평택이 어디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65km 떨어진 곳이다.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아니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사이버전 전문가라 전방 배치는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하필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까? 한미연합사이버 방어 체계 구축. 여성 장교들의 섬세함이 필요한 임무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군인에게 명령은 절대적이죠.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평택을 검색하니 첫 번째로 뜬 건 북한 도발 위협 지역이었어요. 뉴스는 온통 미사일 발사, 군사훈련, 긴장 고조 같은 단어들 뿐이었죠. 레베카, 괜찮아? 룸메이트 소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도 한국 파견 명단에 있었거든요. 솔직히 무서워. 방탄복이라도 사야 하나? 농담하지 마. 진짜 필요할지도 몰라. 우리는 진지하게 아마존에서 방탄조끼를 검색했습니다. 개인 보호 장구, 가스 마스크, 응급처치 키트까지. 마치 전쟁터에 가는 기분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으로 파견 가요. 뭐라고? 그 위험한 곳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군 기지니까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아빠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베카, 조심해라. 한국 전쟁 때 내 삼촌도 거기서. 아빠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37명의 여군이 함께였죠.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들. 야, 김치 먹을 수 있겠어. 누군가 억지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김치보다 김정은이 더 걱정이야. 다른 누군가 대답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을 봤습니다. 애리조나의 끝없는 사막이 멀어져 갔어요.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을까?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한국 관련 브리핑 자료를 읽었습니다. 휴전 중인 국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높은 자살률, 극심한 경쟁 사회. 긍정적인 내용은 K-팝과 삼성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위험한 나라라는데 왜 관광객은 매년 늘어날까? 전쟁 중이라는데 왜 경제는 그렇게 발전했을까?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드디어 그 위험한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이 온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공항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이 쏟아졌고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K-팝 아이돌들이 춤추고 있었죠. 우와, 이게 공항이야?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어요.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고 버튼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비데라는 것도 처음 봤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동료 제시가 당황해했습니다. 몰라. 근데 변기가 왜 이렇게 하이테크해?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밀러 대위님? 고개를 돌리니 한국 공군 제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늘 중위입니다. 마중 나왔어요.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정말 안전한가요? 북한이. 하늘 중위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가 미국보다 안전할 거예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일단 평택으로 가시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모두 실내였고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애리조나 공항에서는 뜨거운 햇볕 아래 짐을 끌고 걸어야 했는데 차에 타자 하늘 중위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내비게이션 켤게요.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해야 해요. 실시간이요? 네. 한국은 어디서나 5G가 터져요. 그녀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물이에요. 한국 유심칩이랑 티머니 카드요. 티머니가 뭐예요? 교통카드예요. 이거 하나면 버스, 지하철, 택시, 편의점까지 다 돼요. 편의점에서도 교통카드를 쓴다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고 산들은 겨울인데도 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와, 정말 높네요. 나중에 한번 가봐요. 야경이 정말 예뻐요. 1시간쯤 달렸을까. 평택이 가까워지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죠. 저기가 평택 기지예요. 생각보다 크죠? 정문을 통과하는데 한국 경비병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아닌 환영이 담겨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하늘 중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제가 주변 안내해 드릴게요. 아, 배고프시면 이거 써보세요. 또 스마트폰을 보여주더군요. 화면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이거로 뭐든 시킬 수 있어요. 치킨, 피자, 한식, 중식. 30분이면 와요. 30분이요. 새벽에도? 당연하죠. 24시간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방탄조끼를 꺼내봤죠. 갑자기 우스워졌습니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택의 저녁 풍경은 평화로웠고 기지 밖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30분 만에 음식이 올까? 배달 앱을 켜봤어요. 메뉴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서브웨이 같은 익숙한 브랜드도 있었죠.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확히 27분 후 따뜻한 버거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말도 안 돼. 미국에서는 피자도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기지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밤 10시였는데 거리는 환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조깅하는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이게 전쟁 중인 나라라고?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과 65km 떨어진 곳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니.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게 정말 전쟁 중인 나라가 맞나? 아니면 우리가 속은 건가? 다음 날 아침, 하늘 중위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평택 구경시켜 드릴게요. 기지 밖으로 나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선 폰부터 제대로 세팅해 드릴게요. 하늘 중위가 저를 SKT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플랜이요?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게 달러로 얼마죠? 한 40달러 정도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달러 넘게 내던 요금제였거든요. 직원이 능숙하게 제 폰을 세팅해 줬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묻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이 날아다녔어요.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아니요. 그냥 데이터예요. 한국은 어디서나 5G가 터져요. 길거리에서 유튜브로 4K 영상을 봤습니다. 버퍼링이 없었어요. 애리조나 기지 안에서도 이런 속도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배고프시죠? 뭐 드시고 싶어요? 응.
아직 한국 음식은 좀. 걱정 마세요. 여기 봐요. 하늘 중위가 배민 앱을 켰습니다. 서양 음식도 가득했어요. 점심을 먹고 하늘 중위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여기 가봐야 해요. PC방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PC방이요? 네. 한국의 게임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고성능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었죠. 1시간에 1,000원이에요. 1달러도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라면, 김밥, 음료수. 화면 한쪽에 주문 버튼이 있었고,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죠. 옆자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어요. 미군이세요? 오버워치 같이 하실래요? 네? 여기 미군 분들 많이 와요. 같이 게임해요. 북한의 위협, 전쟁의 공포. 이 아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하늘 중위가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밤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좀 긴장했습니다. 밤문화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도착한 곳은 번화한 상점가였습니다. 평택 로데오 거리라는 곳이었죠. 와, 밤 10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은 밤문화가 발달했거든요. 거리에는 젊은이들, 가족 단위 사람들, 심지어 유모차를 끈 부모들까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밤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저기 노래방 가볼래요? 코인 노래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000원을 넣으니 두 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영어 팝송도 많았고 최신곡들이 다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노래로 푸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GS25라는 곳이었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김밥, 샌드위치, 심지어 와인까지.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마트 같았습니다. 여기서 택배도 보낼 수 있고 공과금도 낼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요? 하늘 중위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터치스크린을 몇 번 누르더니 택배 접수가 완료됐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65km,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안. 그런 설명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여기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살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빛 같은 인터넷, 30분 배달, 1,000원 PC방, 안전한 밤거리, 만능 편의점. 미국이 오히려 불편한 곳이었나? 생전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몰랐을까? 왜 위험하다고만 들었을까?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 처음으로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지에서의 일과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 훈련, 사이버 보안 업무, 회의. 하지만 퇴근 후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 여군들이 다가왔어요. 밀러 대위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김태린 대위였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죠. 네, 좋아요. 그럼 군복 갈아입고 정문에서 만나요. 편한 옷으로요. 편한 옷이라니? 미국에서는 상관과 저녁을 먹을 때도 격식을 차렸는데 정문에서 만난 한국 여군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운동화 차림이었죠. 언니, 오늘 막걸리 마셔볼래요? 언니, 저를요? 네, 레베카 언니. 박혜진 중사가 활짝 웃었습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저를 언니라고 부르다니. 한국에서는 친한 사이끼리 언니, 동생 해요. 군대 밖에서는 계급 잊어버려요. 도착한 곳은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천막 안에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여기가 뭐예요? 포차예요. 한국의 진짜 문화를 경험할 곳이죠. 막걸리라는 하얀 술이 나왔습니다. 쌀로 만든 술이라고 했죠. 건배. 한미여군 우정을 위하여. 첫 모금을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났어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언니, 미국 군대는 어때요? 힘들죠? 이수진 하사가 물었습니다. 22살의 막내였죠. 네.
가끔 남자들이 무시할 때가 있어요. 어머, 한국도 똑같아요. 그럴 땐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여군으로서의 고민은 똑같았어요. 저는 다음 달에 전역해요. 태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대기업 취직했어요. 삼성전자 보안팀이요. 와, 대단해요. 언니도 전역하면 한국 회사 어때요? 언니 같은 인재 환영할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태린이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군대 이야기, 연애 이야기, 가족 이야기. 국적이 달라도 20대 여성들의 고민은 비슷했죠. 언니,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군대에서 연애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소문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모두가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모였어요. 때로는 치킨집, 때로는 고깃집, 때로는 카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합동 야간 행군이었습니다. 20km를 걸어야 했는데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언니, 조금만 힘내요. 수진이가 제 배낭을 들어줬습니다. 안 돼. 네 것도 무거운데.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한국 여군들이 제 짐을 나눠 들었습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걸었죠. 원 포올, 올포 원.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걸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미군과 한국군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의지하는 전우였다는 걸. 새벽 3시, 드디어 도착했을 때 모두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언니들 최고. 어느 날 혜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래요? 집에요? 네. 엄마가 미군 언니 보고 싶대요. 주말에 혜진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아파트였죠. 어서 와요. 혜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혜진이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미국 사람이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아직은 좀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먹어봐요.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간장 양념에 재운 소고기였죠. 한 입 먹자 눈이 커졌어요. 우와, 맛있어요. 그럼 이번엔 이거. 된장찌개, 잡채, 김치전. 하나씩 도전했습니다. 의외로 다 맛있었어요. 김치만 빼고요. 언니, 여기서 자고 가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언니는 가족이에요. 그날 밤, 혜진이와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동생이 생각났어요. 언니, 한국 어때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좋은 의미로요. 언니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혜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어머니가 김치를 다시 권하셨어요. 한 번만 먹어봐요. 불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용기를 내서 작은 김치 조각을 불고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매웠지만 이상하게 어울렸어요. 먹을 만해요. 그래요? 다행이네. 김치 못 먹으면 한국 생활 힘들어요. 기지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우리는 계급으로 나뉘지만 벗으면 그저 언니와 동생이 되는 이곳.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음식이 여전히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매운 것, 발효된 것, 낯선 향신료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 하늘 중위가 저를 데리고 기지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갈게요. 정식당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왠지 정감이 갔죠. 어서 와요. 하늘이 왔네.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님, 제 미국 친구예요. 레베카 대위님. 아이고, 어서 와요. 미군 손님 오랜만이네. 식당 안은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흑백 사진 속에 미군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1953년부터 이 식당을 하셨어요. 미군 부대 앞에서 70년 됐죠. 김정숙 사장님이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대찌개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다들 굶주릴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이랑 소시지로 끓인 찌개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 음식이었죠.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음식이 되었다니.
우리 어머니가 미군 아저씨들한테 따뜻한 밥 해주고 싶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미군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요. 김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드셔봐요. 역사가 담긴 음식이에요. 빨간 국물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햄과 소시지의 짭짤함, 김치의 시원함, 라면의 쫄깃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매콤하지만 중독성이 있었죠. 미군들이 좋아하게 맵지 않게 만들었어요. 치즈 올려드릴까요? 네. 치즈요? 노란 치즈가 올라가자 부대찌개가 순해졌습니다. 동서양의 만남이었죠. 이게 한미융합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든 거죠. 먹으면서 벽의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미군들이 김치를 먹으며 울상을 짓는 사진, 한국 아이들과 축구하는 사진,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진. 저 사진 속 미군들도 처음엔 김치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나중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었죠. 정말요? 여기 봐요. 이 아저씨는 제임스 윌슨 상사였어요. 전역하고도 10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한국 이름도 있었어요. 김제임스. 김 사장님이 낡은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엔 수십 년간 이 식당을 다녀간 미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다들 가족이었어요. 명절 되면 고향 간 미군들이 여기 와서 같이 떡국 먹고. 순간 목이 맸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 수십 년간 한미 우정의 공간이었다니. 자, 이번엔 이거 도전해보세요. 김 사장님이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빨간 것들이 담겨 있었죠. 김치예요. 겁내지 말고 한 번만 먹어봐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집었습니다. 아삭 소리와 함께 매운맛이 확 퍼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매워. 근데 뭔가 시원해요. 그게 김치의 매력이에요. 처음엔 맵지만 계속 먹으면 없으면 안 돼요. 그날 저는 부대찌개 한 냄비를 다 비웠습니다. 먹으면서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2002년에는 반미 시위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어요. 근데 단골 미군들이 더 자주 와줬죠. 우리가 모든 미국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웃사촌이죠. 70년 된 이웃.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정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어머, 혼자 왔어요? 네.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서요. 잘 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김치전도 해드릴게요. 김치전이라니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전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삭한 김치전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고소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맛있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때부터 정식당은 제 아지트가 됐습니다. 힘든 날엔 김 사장님의 위로를 받았고, 좋은 날엔 함께 기뻐했죠. 레베카야, 이제 너도 우리 식구야. 어느 날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름 적어. 우리 식당 가족 명단이야.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레베카 밀러. 봄. 이제 평생 올 수 있는 집이 생긴 거야.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를 원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봤죠. 레베카, 너 김치찌개 먹어? 응. 이제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김치 냄새만 맡아도 도망갔던 제가 말이죠. 김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열쇠였고, 한국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답답해졌어요. 애리조나에서는 저녁 9시만 되면 밖에 나가는 걸 꺼렸는데, 에라, 모르겠다.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11시였죠. 놀랍게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CCTV가 곳곳에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치킨을 배달하는 라이더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밤거리를 누비고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일이야? 평택 호수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원 안은 나처럼 밝았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벨도 곳곳에 있었죠. 처음 오셨어요? 갑자기 말을 걸어온 사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아, 네. 저 미군인데요. 아, 그래서 어색해 보였구나. 여기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매일 밤 운동하러 와요. 그녀 뒤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호수공원 걷기 모임이에요. 같이 걸을래요? 망설이다가 합류했습니다. 6명의 한국 여성들과 함께 호수를 걸었죠. 미국은 밤에 못 나간다며?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특히 여자 혼자서는 위험해요. 어머. 그럼 운동은 언제 해? 헬스장에서요. 실내에서만. 다들 혀를 찼습니다. 그게 무슨 삶이야. 밤 산책이 얼마나 좋은데. 호수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이렇게 모여서 운동한다고 했죠. 한국은 진짜 안전해요. 특히 여성들한테는 천국이죠. 새벽에 다녀도 무서울 게 없어요. 진짜요? 새벽에도? 당연하죠. 택시도 안전하고, 버스도 밤새 다니고. 아, 그리고 안심 서비스도 있어요. 안심 서비스가 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이 밤늦게 귀가할 때 경찰이 동행해주는 서비스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와요. 우리 11시에 여기서 만나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운동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새벽 1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갔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한국 아주머니들과 함께.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 걸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지금 몇 시야? 미쳤어? 새벽 2시. 나 지금 혼자 공원 산책 중이야. 뭐, 위험하지 않아? 카메라를 돌려 주변을 보여줬습니다. 환한 가로등, 깨끗한 거리, 조깅하는 사람들. 말도 안 돼. 이게 진짜야?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야행성이 됐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평택 곳곳을 탐험했죠. 심야 영화를 보러 가고 24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새벽 시장 구경도 갔습니다. 모든 게 안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여성 안심 지킴이 집이었습니다.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이 동네마다 지정되어 있었죠. 이런 게 있다니. 편의점 알바생이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스티커 보이죠? 이런 곳은 다 안전해요. 경찰이랑 바로 연결돼요. 어느 날 밤, 미국에 있는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밖에서 전화하고 있어. 뭐, 몇 시인데? 밤 11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 레베카, 당장 들어가. 위험해. 엄마, 여기는 안전해. 진짜로. 엄마는 끝까지 믿지 못하셨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한국의 밤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두려움 없이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한국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밤의 자유였습니다. 기지 근처 스타벅스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군 동료들이 한국 할머니에게 둘러싸여 있는 걸 봤어요. 뭐 하는 거야? 다가가서 물었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 젊은이들이 카톡도 못 깔아서.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하게 스마트폰을 다루고 계셨죠. 할머니가 왜 우리를, 손주들이랑 영상통화하려면 이거 알아야 해. 내가 다 배웠지. 할머니는 능숙하게 카카오톡을 깔아주시고 사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카톡이야. 한국에서는 이거 없으면 바보야. 미군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문자 메시지를 쓰는데 여기서는 70대 할머니가 메신저 앱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프로필 사진도 넣어야지. 에이, 이 사진 별로야. 다시 찍어. 할머니는 미군들의 프로필 사진까지 일일이 챙겨주셨습니다. 이모티콘도 받아야 해. 무료로 받는 법 알려줄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플립폰을 쓰시는데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 받았어. 일주일에 2번씩. 공짜야. 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배달 앱도 깔아줄까? 요즘은 이걸로 장도 봐. 할머니는 쿠팡, 마켓컬리, 배민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벽 배송 알아?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늙어서 장보기 힘든데 이게 얼마나 좋아? 한 미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넷 뱅킹도 하세요? 당연하지. 은행 갈 일이 없어. 다 폰으로 해. 할머니는 뱅킹 앱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체, 공과금 납부, 심지어 주식 투자까지. 작년에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짭짤했어.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할머니는 스타벅스의 명물이 되셨습니다. 미군들이 디지털 문제가 있으면 다들 할머니를 찾았죠. 할머니, 이 앱이 안 깔려요. 할머니,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요. 할머니, 온라인으로 기차표 어떻게 사요? 할머니는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 우리 실버 유튜브 채널이야. 순자 할머니의 디지털 라이프라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죠. 할머니가 유튜버세요? 그럼 노인들한테 스마트폰 쓰는 법 알려주는 거야. 수익도 쏠쏠해. 영상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카메라 앵글, 편집, 자막까지 완벽했죠. 손녀가 처음에 도와줬는데 이제는 나 혼자 다 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히 빠른 인터넷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였죠. 정부 서비스도 충격적이었어요.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하려면 하루 종일 줄 서야 하는데 여기선 5분이면 끝나요. 하늘 중위가 웃으며 말했죠. 병원 예약, 세금 신고, 심지어 투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디지털 포용이었어요. 나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있었죠. 한국은 나이가 디지털 격차의 이유가 되지 않는 곳이구나. 이제 저도 한국의 디지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게 당연해졌죠.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편리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답답했습니다. 9월이 되자 기지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죠. 추석이 뭐예요? 하늘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가족들이 다 모여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 기지가 텅 비었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직원들이 모두 고향으로 떠났죠. 미군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외롭겠네. 첫날은 그냥 넷플릭스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가정들의 환한 불빛이 부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레베카? 나 하늘이야. 혼자 있어? 응. 기지에 나만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집 올래? 엄마가 초대하래.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30분 후에 데리러 갈게.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선물은 뭘 가져가야 할지 고민됐죠. 결국 기지 매점에서 초콜릿과 와인을 샀습니다. 하늘 중위 집은 기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전통 한옥은 아니었지만 정원이 있는 아담한 2층 집이었죠. 어서 와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늘 중위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레베카 왔구나. 하늘이한테 많이 들었어. 집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사촌들, 대가족이 모여 있었죠. 미국 아가씨야? 진짜 금발이네. 키가 엄청 크다.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은 호기심과 환영으로 가득했어요. 이리 와서 한복 입어봐요. 하늘 어머니가 예쁜 한복을 꺼내오셨습니다. 저한테요? 그럼, 추석인데 한복 입어야지.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습니다. 치마가 발에 감겨 걷기 어려웠지만 거울을 보니 신기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막내딸 삼아도 되겠네.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돕고 싶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죠. 송편 만들어 봤어. 하늘중이가 물었습니다. 송편이 뭐예요? 추석에 먹는 떡이에요. 같이 만들어요. 하얀 떡 반죽을 동그랗게 빚고 안에 참깨와 콩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할머니가 손을 잡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살. 그래. 잘한다. 만든 송편을 찌는 동안 차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차례가 뭔지도 몰랐지만 다들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조상님들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창 위에는 과일, 전, 나물, 고기 등이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절을 하는 모습이 경건했어요. 레베카도 같이 해요. 우리 가족이니까. 어색하게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차례가 끝나고 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먹었죠. 이건 토랑국이야. 추석에만 먹는 특별한 거야. 이건 동그랑땡.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야. 맛있는 것도 있었고 낯선 것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 다 특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미군들과의 인연을 말씀하셨죠. 그때 미군 아저씨들이 초콜릿을 줬는데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 삼촌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군들 덕분에 영어를 배웠고 그게 계기가 되어 무역회사에 취직했지. 가족들 모두가 미군과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군은 먼 존재가 아니라 이웃이고 친구였어요. 저녁이 되자 사촌들이 화투를 꺼냈습니다. 언니, 고스톱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엔 규칙도 모르고 헤맸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이기면 박수, 지면 위로. 온 가족이 함께 웃었죠. 피 한 장 더. 고고. 아니야, 스톱해. 밤이 깊어가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국 가족이 그립겠구나. 네. 좀 그래요. 여기도 네 집이야. 언제든 와. 우리가 네 한국 가족이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중이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엄마가 주래요. 열어보니 용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추석엔 어른들이 용돈 주는 게 전통이에요. 거절하면 서운해하세요. 뒤에는 할머니가 만든 송편과 전이 가득 담긴 통도 있었습니다.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래요. 기지에 돌아와 방에 앉아 있으니 꿈 같았습니다. 타국에서 보낸 명절인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더 따뜻한 명절이었죠. 다음 날 미군 친구들과 송편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서 샀어? 한국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네, 한국 할머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한국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한 달 후, 하늘중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베카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 데 와서 도와줄래? 김장이요? 겨울 동안 먹을 김치 담그는 거야.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해.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며 하루를 보냈죠. 레베카가 담근 김치는 레베카 김치야. 겨울 내내 먹을 거야. 이제 추석이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됐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운 날이니까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기상청에서 역대급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죠. 카테고리 4급 태풍이래요.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하늘중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을 경험했지만 한국에서의 첫 태풍이라 긴장됐습니다. 기지에서는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야외 물품을 실내로 옮기고 비상용품을 준비했죠. 밀러 대위, 한국 민간인 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기지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주민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서둘러 문을 닫고 사람들은 마트로 몰려갔죠. 정식당에 들러봤습니다. 김 사장님이 혼자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계셨어요. 사장님, 도와드릴게요. 레베카, 위험한데 기지에 있어야지. 괜찮아요. 같이 해요. 함께 창문을 보강하고 의자와 테이블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밤.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괴물처럼 울부짖었고 비는 폭포처럼 쏟아졌죠. 새벽 3시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평택시 저지대 침수 피해 발생. 지원 가능한 인원은 즉시 집결. 망설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경찰, 소방관들이 이미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죠. 여기 도움이 필요해요. 한국 소방관이 외쳤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올라 노인 부부가 갇혀 있었어요. 언어 장벽도 국적도 상관없었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물을 퍼냈죠. 할머니, 제 손 잡으세요. 떨고 있는 할머니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날이 밝자 피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기지 근처 저지대가 모두 물에 잠겼고 많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죠. 정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층이 모두 침수됐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해. 김 사장님이 망연자실해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군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식당이잖아요. 평소 정식당을 이용하던 미군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삽과 빗자루를 가져오고 진흙을 퍼내고 청소를 시작했죠. 한국 주민들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같이 해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었습니다. 미군과 한국인이 함께 땀 흘리며 일했죠. 1, 2, 3. 무거운 냉장고를 함께 들어 옮겼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어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한 미군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 돕는 게 가족이죠. 복구가 끝난 후 김 사장님이 특별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짜예요. 다들 실컷 드세요. 미군과 한국인이 함께 앉아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죠. 이게 진짜 한미동맹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짜 동맹이 뭔지 알았다. 종이에 적힌 조약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마음이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친구다. 태풍은 큰 피해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복구를 도왔던 사람들이었죠. 자, 우리 영웅들 어서 와요. 김 사장님의 환한 미소가 모든 고생을 잊게 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미군과 한국인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태풍 카눈, 국경을 넘은 우정.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공동체라는 것을. 이 사건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복무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년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 달력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벌써 돌아가야 하나. 어느새 평택은 제게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가는 정식당, 함께 운동하는 한국 여군들, 밤마다 산책하는 호수공원.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한다니. 어느 날 저녁, 하늘 중위와 치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돌아가야 하죠?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음 달이면. 아쉬워요.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는데.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젓가락질도 완벽하고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고 심지어 택시 기사님과 한국어로 대화도 가능했죠. 연장 복무라는 것도 있대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연장 복무? 네. 1년 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차가운 애리조나의 사막, 불편한 대중교통, 위험한 밤거리. 다음 날 상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연장 복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뜻밖에도 상관은 웃었습니다. 밀러 대위, 실은 내가 먼저 제안하려고 했어. 자네가 한국 적응을 너무 잘해서 말이야. 알고 보니 제 근무 평가가 최상급이었습니다. 한국군과의 협력, 현지 문화 이해도
언어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본부에서도 자네 같은 인재가 더 오래 있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 1년 더. 미쳤어?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래도 고향이 그립지 않니? 솔직히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 한국도 제 고향 같았어요. 미국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그렇게 좋아? 영상통화로 한국 생활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죠. 너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들의 반응이 1년 전 제 모습 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고민하던 중 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1년 더 있을까 말까 고민이에요. 김 사장님은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레베카야, 마음이 가는 곳이 집이야. 네 마음은 어디에 있니? 솔직히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니야? 하지만 가족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진짜로. 일주일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평택의 거리를 걸으며 호수공원에서 석양을 보며 정식당에서 부대찌개를 먹으며 어느 날 밤 한국 여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언니, 제발 가지 마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친구잖아요. 태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없으면 누가 우리 영어 가르쳐줘요? 그리고 언니가 만든 김치찌개 먹고 싶단 말이야. 혜진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 1년 더 있을게. 진짜야? 모두가 환호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연장 복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밀러 대위, 훌륭한 결정이야. 상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장 복무가 승인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국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정식당에서 김 사장님이 특별 요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레베카가 1년 더 있는데요. 단골 손님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완전 평택 시민이네. 하늘중이 가족도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로 말씀하셨죠. 잘했어. 명절 때 또 와야지. 이번엔 김장도 같이 하자.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여기서 정말 행복해. 긴 침묵 후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기뻐. 가끔은 와서 얼굴 보여주고. 당연하지. 엄마도 한국 놀러와. 정말 좋아할 거야. 그날 밤 호수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구나.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연장 복무를 시작한 지 2달째 평택시 국제교류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레베카 대위님, 한국어도 잘하시니 통역 도와주실 수 있어요? 행사 담당자가 부탁했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강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 진행 맡았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평택시청 국제협력과에서 일한다고 했죠. 아, 안녕하세요. 레베카 밀러예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얼마나 계셨어요? 1년 반 정도요. 와, 1년 반 만에 이 정도면 천재시네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도 유창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죠. 미국 음식 그립지 않으세요? 가끔요. 특히 제대로 된 햄버거요. 아, 그럼 제가 아는 곳 있는데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데이트 신청인가? 네.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현우는 저를 평택의 숨은 명소들로 안내했어요. 작은 북카페, 한적한 산책로,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평택호 전망대였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호수가 장관이었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레베카 씨도 아름다워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직접적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와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려줬고, 저는 그에게 미국 이야기를 들려줬죠. 레베카 씨는 왜 한국이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서요. 정이 많고.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친절하지만 거리를 두죠. 한국처럼 가족같이 대하진 않아요. 그럼 저는요? 저도 가족 같아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니요. 현우 씨는 특별해요. 석 달 후, 현우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이 레베카 씨 만나고 싶대요. 네. 부모님이요? 긴장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특별한 의미잖아요. 현우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미군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정말 예쁘고 착하네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국 음식도 잘 먹고요? 네. 김치찌개 제일 좋아해요. 어머.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날 저녁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레베카, 나 네가 정말 좋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도 현우 씨가 좋아요. 겨울이 되자 현우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장소는 남산타워였죠. 레베카,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한국에서 함께 살자. 반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네. 1000번이고, 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인데 결혼이 가능할까? 내년에 전역하면 되잖아. 한국 회사들이 네 같은 인재 엄청 원해. 정말? 당연하지.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한국어까지 완벽한데.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뭐? 누구랑? 한국 남자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영상통화로 현우를 만난 후 마음을 여셨습니다. 레베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어머님. 한국 여군 친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 진짜 대박. 현우 씨 진짜 좋은 사람이야. 결혼식 때 우리가 들러리 설게. 김 사장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결혼식 필요연 우리 식당에서 해. 70년 역사에 처음으로 미군 결혼식이야.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사랑은 계획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한국에 파견 왔다가 사랑을 찾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 준비는 문화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 뭘 해야 한다고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근데 엄마가 다 도와주실 거야. 한국 며느리 정말 힘들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외로 쿨하셨습니다. 레베카는 외국인이니까 천천히 배우면 돼. 너무 부담 갖지 마. 결혼식은 2번 했습니다. 먼저 미군 기지 교회에서, 다음엔 한국식 웨딩홀에서. 한국식 결혼식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 뷔페, 축의금 문화. 이 봉투들이 다 뭐예요? 축의금이야. 결혼 축하하면서 돈을 줘. 돈을요? 왜? 서로 돕는 거지. 나중에 그들이 결혼하면 우리도 줄 거야. 상부상조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 적응이 시작됐습니다. 첫 명절이 가장 큰 고비였어요. 레베카야, 이번 설날에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전 부치는 거 배웠어요.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동그랑땡을 만들면서 대화를 나눴죠. 미국에는 이런 명절이 없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칠면조 구워 먹어요. 칠면조. 나중에 한번 해줘. 정말요? 제가요? 그럼 우리도 미국 문화 배워야지. 시어머니의 열린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김장이었어요. 레베카, 이번엔 김장 제대로 배워볼래? 배추 절이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처음엔 죽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양념 만들기는 더 복잡했어요. 젓갈, 마늘, 생강, 고춧가루. 비율을 맞추는 게 과학 실험 같았죠. 이건 며느리 비법이야. 잘 배워도. 네, 어머니.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레베카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네. 시아버지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제사 문화도 배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상님께 드리는 상이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가족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다웠어요. 미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집은 이제 레베카 조상님도 함께 모시자. 시어머니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적응할 게 많았어요. 며느리가 왜 먼저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옛날 예절이야. 요즘은 상관없어. 현우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어른들은 아직도 습관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한국 예절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정말 힘들 텐데. 한국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감동하셨습니다. 6개월 후 시댁 친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베카가 한복 입고 인사드리는 거 봤어? 어머, 정말 한국 사람 같아. 며느리 잘 들어왔네. 친척들의 칭찬이 기뻤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손주네. 아니야. 한국 손주지. 둘 다야. 둘 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문화도 경험했습니다. 2주 동안 여기서 쉬는 거예요? 응. 한국 산모들은 다 와. 미국에는 이런 거 없는데. 그래서 한국이 좋은 거야. 시어머니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산모는 미역국 먹어야 해. 100일 동안. 100일이요? 몸조리 제대로 해야지.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감동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었죠.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어야지. 호프. 희망이. 똑같은 뜻이네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한국인 며느리가 됐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제사도 지내고, 명절 음식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한국인 며느리의 자격이었죠. 희망이가 태어난 날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엄마 닮아서 눈이 크네. 아빠 닮아서 코가 오뚝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한국의 육아 문화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100일 잔치를 해야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잔치가 뭐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 하는 잔치야. 100일상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음식들이 올라갔습니다. 백설기, 수수팥떡, 과일. 백설기는 순수함을, 수수팥떡은 애군을 막아준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전통이었죠. 돌잔치는 더 성대했습니다. 돌잡이를 해야지. 돌잡이요? 아기가 처음 잡는 물건으로 미래를 점치는 거야. 7. 돈, 책, 마이크, 청진기. 여러 물건을 놓고 희망이가 무엇을 잡을지 지켜봤습니다. 희망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희망이가 방송인이 되나? 모두가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한국의 육아 지원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미국은 의료비가 얼마나 나왔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출산 비용만 $10,000 넘었어. 뭐, 여기는 거의 공짜인데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아동수당도 나와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육아 지원금을 줘. 진짜. 미국에는 그런 거 없는데. 어린이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희망아, 안녕. 선생님들이 정말 따뜻했어요. 매일 사진을 보내주고 아이 상태를 자세히 알려줬죠. 오늘 희망이가 친구랑 블록 놀이했어요. 김치를 처음 먹어봤는데 잘 먹더라고요. 희망이는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배웠습니다. 엄마, 밀크 주세요. 아빠, 북 읽어줘.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3살이 되자 희망이는 완벽한 한국 아이가 됐습니다. 엄마, 김치 주세요. 김치를 좋아해? 네. 김치 맛있어요. 미국 할머니가 영상통화로 보고 놀라셨어요. 세상에, 애가 김치를 그렇게 잘 먹어? 엄마, 여기선 이게 일상이야. 유치원에서도 희망이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희망이가 영어 가르쳐줬어요. 희망이 엄마가 진짜 미국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죠. 문화 차이로 고민될 때도 있었어요. 희망아, 왜 할머니한테 반말해?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국에는 존댓말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천천히 가르치면 되지. 두 문화를 조화시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희망이는 잘 적응했습니다. 한국 전통도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할머니, 세배예요. 아이고, 우리 희망이 착하네.
명절마다 한복 입고 세배하는 희망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5살이 된 지금 희망이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에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희망이가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희망이가 물어요.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희망이 나라 사람이야. 희망이가 준 가장 큰 선물은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희망이 엄마입니다. 희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레베카, 우리 영주권 신청할까?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영주권이요? 응. 이제 조건이 다 되잖아. 5년 이상 거주, 한국어 능력, 안정적인 직업.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IT 기업에서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 복수 국적 가능해. 희망이도 그렇잖아. 고민이 됐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면접 날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나요? 막힘없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 집입니다. 제 가족이 있고 제 삶이 있어요. 희망이가 잘할 곳이고요. 심사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환영합니다. 영주권을 받던 날, 김 사장님께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레베카, 축하해. 김 사장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식당 레시피야. 이제 너도 정식 가족이니까. 정식당의 70년 비법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국 여군 친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안 가는 거죠? 응.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만세. 펜타곤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 과정에 관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 가족들도 이제는 이해해줬습니다. 레베카,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엄마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어. 왜 여기 있고 싶은지. 아빠도 인정하셨습니다. 희망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니 안심이야.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평택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새로운 외국인들을 돕는 일이죠. 선생님도 처음엔 힘드셨어요? 베트남에서 온 새댁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김치 냄새만 맡아도 도망갔어요. 진짜요? 지금은 김치 없으면 못 사신다면서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마음을 열면 다 좋아져요. 매주 금요일엔 정식당에서 영어 수업을 해요. 오늘은 주문하는 표현 배워볼까요? 동네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합니다. Can I have a hamburger please? Good job. 희망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엄마, 나 커서 통역사 할래요. 왜? 엄마처럼 두 나라를 연결해주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레베카 씨 아시죠? 평택시 명예시민 되셨대요. 저요. 정말요? 평택시장이 직접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15년 전 두려움에 떨며 도착했던 곳에서 명예시민이 되다니.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택시민 레베카 밀러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레베카 강이죠. 현우성을 따라서요. 매일 아침 호수공원을 달리며 생각합니다.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곳을, 한국을, 평택을 사랑합니다. 지금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레베카예요. 오늘은 새로 한국에 오는 미군들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합니다. 댓글들이 뜨겁습니다. 언니 덕분에 한국 적응 잘했어요. 미군 가족인데 정말 도움됐습니다. 한국인인데도 몰랐던 정보 감사해요. 매달 첫째 주엔 신규 파견 미군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방탄조끼 챙겼어요. 모두가 웃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줍니다. 첫째, 티머니 카드 만드세요.
둘째, 배달 앱 깔으세요. 셋째, 마음을 여세요. 질문이 쏟아집니다. 정말 밤에 다녀도 안전해요? 새벽 2시에 여자 혼자 조깅해도 돼요. 김치는 어떻게 먹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석 달이면 중독돼요. 보장합니다. 정식당은 여전히 제 아지트입니다. 레베카야, 오늘도 신규 미군들 데리고 왔네. 김 사장님은 이제 8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얘들아, 여기가 70년 역사의 정식당이야. 한미 우정의 산증인이지. 새로운 미군들이 경청합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김치만 봐도 울었어. 정말요?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지? 네, 사장님. 모두가 웃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완벽한 바이링구얼입니다. 학교에서 영어 도우미 역할을 해요. 희망아, 이거 영어로 뭐야? 그건 이렇게 말하면 돼. 희망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작년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미 청소년 교류 캠프. 평택 청소년들과 미군 자녀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웃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캠프 첫날, 아이들은 어색해했지만 마지막 날엔 모두 친구가 됐죠. 내년에 또 만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 이런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현우는 이제 평택시 국제협력과장이 됐어요. 여보, 오늘도 미군 관련 미팅이야? 응. 당신이 전문가니까 조언 좀 해줘. 우리 부부는 진짜 한미 동맹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가끔 미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왜 한국을 떠나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한국은 제 집이니까요. 가족이 있고, 삶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올해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레베카 씨,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성공적인 해외 적응과 문화 이해.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떠났지만 사랑을 갖고 머물렀습니다. 강연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도 평택 호수공원에서 일출을 봅니다. 희망이가 옆에서 함께 뛰고 있어요. 엄마,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15년 전 그 겁에 질린 27살 대위가 볼 수 있다면 믿을까요? 이제 저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레베카 밀러, 아니 강 레베카 씨의 15년 여정을 들으셨습니다. 방탄조끼를 챙기며 두려움에 떨던 미군 대위가 한국의 며느리이자 엄마가 되기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한미동맹은 정부 간 조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짜 평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미 우정의 진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요. 70년 동맹의 미래는 레베카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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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